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하이브리드 정비 이제 3번 정도 남았습니다. 3주차 정도 남아 있고요. 오늘은 이제 클러스터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랑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 모듈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떻게 고장을 나타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러스터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인버터 HPC 설명드렸고, 그 다음 HSG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터에 대한 설명은 전기차 쪽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모터도 이제 분해 조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러스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개요와 기능, 그 다음에 어떻게 고장 진단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제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캔 통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캔 통신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어디 캔? 셰시 캔에서는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 점선체 놓은 거 EWP 뭐예요? 일렉트릭 워터 펌프죠? 네, 일렉트릭 워터 펌프 셰시캔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AF라고 부르는 거, 액티브 에어 플랩, 그 다음에 일렉트릭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CLU 클러스터 모듈, 그 다음 로우 DC-DC 컨버터, 그 다음에 오일 펌프 유닛. 자, 이 친구들이 셰시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H캔이라고 나타나는데 하이브리드 캔입니다. 하이브리드 캔은 어디랑 통신하냐면, 자, TCU랑 통신하고, 그 다음에 MCU, 그 다음에 BMS랑 통신을 합니다.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모터 컨트롤 유닛,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과 하이브리드 캔이 묶여 있으면서 뭐예요? 주요 파워 트레인 쪽이 이제 하이브리드 캔이랑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기타 나머지 부분, 이제 워터 펌프라던가 액티브 에어 플레이비어라던가 차체 셰시 같은 거 관련된 내용들은 셰시캔이랑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계기판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계기판 보시면 우측에 있는 계기판, 요거 우측에 있는 계기판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는 계기판이죠. 자, 내연기관 계기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속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를 확인할 수 있는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변속 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각종 등화 장치, 전장 부품들이 켜져 있는지에 대한 나타내는 표시 등, 그리고 가운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일리지 표시 등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외기 온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연기관의 클러스터 모듈이었다면 하이브리드 모듈로 넘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자, 윗부분에 보시는 건 이제 와이프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1세대죠. 1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의 클러스터인데, 자, 우측에 보시면 속도계는 동일합니다. 속도계는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가운데 부분과 이제 왼쪽 부분, 즉 RPM 게이지,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 게이지 있는 부분 쪽이 좀 변경이 되었죠, 디자인이. 자,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냐? 변속 단수를 나타내주는 것은 똑같은데 아래쪽에 보면 에코 스코어라고 해서 내가 현재 연비 운전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화 시켜서 시각적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뭔가 배터리를 현재 충전한 양이 얼만큼 있는지, 현재 내 차에 장착되어 있는 고전압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 나타내주는 바가 있어요. SOC 바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원래는 RPM 게이지가 있던 부분에는 에코 가이드라는 것이 생깁니다. 네, 에코 가이드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EV 모드, 즉 이 현재 내 차량이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전기차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EV 레디 버튼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유량계와 냉각수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오면 현재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클러스터 모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속도계 동일하고요, 연료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가운데에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지고 화려하게 들어가면서 뭘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 내 차량의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미지를 넣으면서 뒤쪽에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이 배터리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즉 전기차 배터리에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 모터를 통해 바퀴를 구동시키고 있는 방전 상태인지, 아니면 반대로 바퀴 또는 엔진의 HSG에 의해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또는 회생제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다가 이 가운데 클러스터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끔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에는 좀 더 심플해졌죠. 예전엔 좀 뭔가 한쪽에다가 오밀조밀하게 다 박아놓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했다면, 지금은 이 가운데 클러스터가 커지면서 가운데 클러스터에 뭔가 다양한 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SOC량을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배터리가 현재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EV 모드가 주행이 가능한지, EV 레디, 즉 전기차 현재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가 주행할 수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하거나 충전을 할 때는 차지로 바늘이 게이지가 갈 수 있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현재 힘이 필요해, 토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파고 쪽에 이 게이지가 넘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뭐예요? 에코, 현재 내가 연비 주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에코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자, 가운데 보시면 에코가에 대해서 뭔가 지구 모양이 하나 있죠. 지금은 이제 이 지구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내가 지금 연비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좀 더 운전자들이 연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게 일례로 하이브리드 차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 에코라는 게 있었습니다. 액티브 에코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뭐 디젤 차량이든 뭐 일반 가솔린 차량이든 뭐예요? 내가 연비 운전을 하면 에코라는 부분이 불이 어떻게 돼요? 초록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행을 하게 되면 뭐 흰색 부분이 들어오고, 내가 좀 뭔가 토크를 많이 쓰는 과격한 운전을 하게 되면 에코로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내가 초록불이 좀 들어오는 게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경각심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로 들어오면서 내가 하이브리드, 즉 친환경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친환경적인 지구를 좀 더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화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점점 친환경적으로 연비 운전을 많이 하면 이 지구가 점점 살아나고 풀숲이 울창해지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주행이 가능한, 전기 모드가 가능한지 EV 레디 등이 또 있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이제 EV 모드 등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RPM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판단은 어떻게 했죠? 첫 번째로는 EV 레디 등을 보고 시동이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시동을 걸게 되면 요 레디에 요 바늘이 이렇게 딱 살짝 걸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늘이 내가 연비 운전하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것이고요. 악셀레이터를 좀 더 밟는 다음에 빨간 쪽으로 쭉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것은 뭐냐? 자, SO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차에만 있는 거죠. 왜?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뭐냐면 HEV라고 표시되어 있죠. 즉 12V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가 현재 충전량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 약간 핸드폰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핸드폰 충전량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SOC State of Charge라는 의미죠.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스텝별로 몇 %를 채우고 있을 것이냐, 클러스터 그래픽 표시량을 스텝으로 몇 개의 스텝, 12개의 스텝으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30%부터 약 80%까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꽉 차게 되면 약 80% 정도 충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쭉 떨어지면 한 9개 칸 정도 되면 뭐예요? 60% 정도 충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고장된다 들어옵니다. BMS가 고장이 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클러스터 모듈의 SOC 값을 미송신합니다. 즉 SOC 값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 바가 사라져요. 아, 그럼 뭘 의미한다? 아, BMS에 고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즉 시각화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여기 보시면 자 1단계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 시동을 켜게 되면 자 지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연비운전을 잘합니다. 그러면 6단계 정도 되면 밑에 바에 이렇게 바가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바가 점점 더 차요. 그러면 점점 뭐예요? 뭔가 옆에서 해가 뜨면서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울창한 숲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운전자가 클러스터를 자주 보잖아요. 클러스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네. 즉, 아, 연비 운전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친환경적으로 운전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과격하게 운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굳이 눈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요것도 뭐예요? 이 디자인적인 면을 뭐예요? 자, 요거를 내가 어떻게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계속 디자인이 화려하다 보니까 눈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거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운데 클러스터에 현재 에너지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디자인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게끔 언제? 운전자가 원할 때. 자, 그래서 자, 주행 중 맥스 단계로 운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맥스 단계죠. 이게 맥스 단계예요. 자, 맥스 단계에서 계속해서 내가 운전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1점씩 점점 누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로 표현을 하죠. 맥스 1000점이 되게 되면 뭐예요? 하단에 지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이제 우주를 나타났어요. 지구를 구했고 이제는 우주를 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비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블루 드라이브, 그리고 에코 레벨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에코 레벨이 뭔가요? 내가 연비 운전을 되게 잘해서 내 차가 한번 싹 지나가면 뭐예요? 이렇게 풀들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지나간다. 즉, 뭐예요? 연비 운전을 잘하니까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전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블루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이 블루 표시를 딱 누르게 되면 뭐 모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요걸 띄워줍니다. 요걸 띄워주면서 뭐가 돼요? 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모터를 돌리고 있는지, 또는 엔진에서 HSG가 발전해서 모터를 지나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뭐예요?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흐름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EV 램프, 그 다음에 에코 가이드 게이지, 그리고 레디 램프, 서비스 램프, SOC 게이지가 있는데, 자, 각각 어느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모드 램프와 에코 게이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레디 램프, 이 세 가지는 다 어디? HCU,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에서 정보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SOC, 즉 배터리 충전량이죠. 배터리 충전량은 어디? BMS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전자 표시, 즉 malfunction 표시죠. malfunction 표시는 뭐예요? 내연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malfunction 공기호등이 뜹니다. 즉 엔진 경고등을 띄울 것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뭔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자, 옆에 보이시는 요 스패너 모양이 하나 있죠. 자, 요 스패너 모양을 땅 하고 띄웁니다. 네, 요 스패너 모양을 땅 하고 띄우면서 어디가 되냐? 서비스 램프를 띄우면서 뭐예요? HCU, MCU, BMS, LDC, TCU. 자, 요렇게 해서 뭘 나타내줘요? 서비스 램프를 나타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경고 표시입니다. 고장 진단 경고 표시인데, 경고 표시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에어 플랩이 고장나면 이렇게 나와요. 체크 액티브 에어 플랩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LDC도 마찬가지로, LDC는 LDC라고 안 나와요. 체크 차징 시스템, 즉 충전 시스템을 점검해라 라고 나옵니다. 뭐 충전이잖아요. 왜 HSG가 아니라 충전? 왜? 12V 충전. 그쵸? 아, 배터리 저전압 충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AHB는 뭐예요?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야? 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점검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구만 뭐 해줘요? 알려줘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해서 고장이 발생하면 이렇게 서비스 램프 등을 표시하고 경고등을 알려줍니다. 아까 그래서 뭐 있었어요? 그 스패너 모양 있죠? 스패너 모양이 이렇게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액티브 에어 플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은요, 하이브리드 차에도 있고 전기 차에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한국말로 뭐예요? 공기 유동 제어기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 유동 제어기 왜 필요한가? 자, 액티브 에어 플랩은 어디 있어요? 앞범퍼 그릴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뭘 장착해요? 플랩을 장착합니다. 플랩이 뭐예요?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플랩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을 제어합니다. 누가? 액티브 에어 플랩이란 친구가. 언제? 내가 차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플랩을 어떻게 해요? 닫아요. 이렇게 플랩을 닫습니다. 자, 플랩을 닫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플랩을 닫았네요. 고속으로 진행할 때 플랩을 닫았더니 뭐가 돼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 줍니다. 즉 들어가는, 여기 원래는 여기 딱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엔진룸 구성에 들어가서 뭐 인버터라든가 그런 데 바람이 들어가서 저항이 발생하는데, 그 저항을 없애고자 뭐예요? 플랩을 닫아버려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끔 만드는 거죠. 공기 저항이 적어지면 뭐가 돼요? 차가 연비가 좋아질 겁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HPCU, 즉 인버터라는 친구는 열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에다 또 누가 있어요? 엔진도 있잖아요. 엔진도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더니 엔진룸 내부 온도가 상승해요. 엔진룸 내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플랩을 다시 쫙 열어줍니다. 플랩을 열어주면 일반 내연기관 차에 라디에이터 그 구멍이 있던 것과 동일해져요. 자, 그래서 플랩을 열어주면 이 바람이 어디로? 다시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해줘야 돼요? 공랭식으로 차를 식혀줘야 되잖아요. 자, 차를 어느 정도 식혀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플랩을 다시 닫습니다. 왜? 공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이 달리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왜 장착이 되나요? 즉,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을 장착하는 겁니다. 자, 이 액티브 에어 플랩 아까 설명드렸었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셰시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은 셰시캔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일체형 제어기가 있습니다. 모터가 하나 있어요. 모터가 옆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모터가 돌면 플랩이 열리고, 모터가 다시 돌면 플랩이 닫히고, 굉장히 간단한 제어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제어기는 누구의 신호값을 다 받아와야 돼요? 셰시캔을 통해서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공조기, 그리고 트랜스미션, 모터 컨트롤, 12V 배터리 충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차량의 조건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어를 해요. 열고 닫고 하는 제어를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냉각수 출수하고 HPCU 탈거했다가 장착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제어기는 제어 로직에 의해서 뭐예요? 액추에이터, 즉 플랩을 잡는, 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자, 이 모터가 윙 돌아서 플랩을 열고 닫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랩을 제어하기 위한 모터 제어 출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모터하고 이게 뭐예요? 포텐셜 미터로 기어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미터의 정보를 어디 AAF 제어기에서 피드백 받아서 열고 닫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차량에서 배터리와 각종 센서, 외기온도, 냉각수온, 차의 속도, 그 다음에 엔진, ECU, 클러스터. 자, 캔 통신을 통해서 뭐 하나요?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ECU 기능을 통합해 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가요? 자, 포텐셜 미터의 작동을 확인을 하고 액추에이터를 닫고 열고 해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이 친구가, 즉, 이 액추에이터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이 발생했는데, 자, fail safe 모드겠죠? 고장이 발생하면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고장이 발생하면 항상 열린 상태로 고정입니다. 왜? 닫힌 상태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닫혔는데 열리질 않아요. 닫힌 상태로 그럼 내가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룸의 내부 온도가 올랐을 때 플랩을 열 수가 없죠. 플랩을 열 수가 없으면 무슨 문제예요? 냉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페일세이프 모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플랩이 닫힌 상태가 아니라 플랩이 항상 열린 상태로 고착 상태, 열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래야지 열은 안 받잖아요. 계속해서 자, 주행거리를 포기할 것이냐 엔진을 포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엔진보다는 주행거리 포기하는 게 낫죠. 왜? 엔진은 돈이 더 많이 들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고장나게 되면 항상 풀 오픈 상태, 개방 상태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얼만큼의 연비가 개선이 되길래 이것을 장착을 하느냐, 액티브 에어 플랩을 장착하느냐. 자, 냉각을 위해서 플랩을 개방하는 거 주요 제어 기능 하나. 그 다음에 연비 향상, 고속 주행할 때 플랩을 닫는 거. 플랩을 닫아서 냉간 시동할 때 웜업을 빠르게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연비 한번 볼게요. 정속 연비 몇 퍼센트, 2%를 개선해 줍니다. 자, 인증 연비를 1.8% 정도니까 내가 100km 정도의 속도로 쭉 정속으로 주행하면 연비는 한 3에서 4% 개선됩니다. 언제? 개폐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공력 성능 CD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기저항 계수를 나타냅니다. 공기저항 계수 목표 값은 0.015를 더 낮추고 싶다라는데 결과로는 0.012 정도 낮췄습니다. 야, 그랬더니 뭐예요? 공기저항 계수도 더 많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개선이 되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난방 성능 보겠습니다. 난방 성능은 미장착 차량 대비 성능 향상. 성능이 어떻게 됐어요? 엔진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요. 배기가스는 좀 다운됩니다. 왜? 왜 배기가스가 다운돼요? 난방 성능, 즉 냉간 시 웜업을 빠르게 해주면 배기가스가 왜 저감되나요? 웜업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즉 뭐예요? 촉매의 활성화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촉매 활성화 온도가 600도씨 이상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원래는 플랩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엔진 열이 빨리 오르지 않았는데 플랩을 닫아놓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밖에서 외부 공기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에 있는 온도로만 운영을 하니까 엔진 온도가 빨리 상승할 것이고 엔진 온도가 빨리 상승하니까 뭐예요? 촉매 활성화 온도도 빨리 올라갈 것이고 활성화 온도가 짧아지니까 배기가스 정화를 빨리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 저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작동을 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 설명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디 셰시캔을 통해서 아까 한다고 했고 관련 제어기들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쵸? 통신에서 열 거냐 닫을 것이냐 아니면 고장이 나서 뭐예요? 개방해 놓을 것이냐 닫을 것이냐에 대한 진단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경고 문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AAF라고 나올 거나 또는 이렇게 지능형 공기 유동 제어기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경고등으로는 요 램프 등이 뜹니다. 요 램프 등이 뭐예요? 스패너 모양으로 뜨는데 여기 이제 고전압계 계통,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요 내용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모터 쪽 설명을 위에서 모터 설명을 해드렸던가요? 모터 설명을 아마, 음, 요렇게 모터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터 실습을 안 했었고, 그래서 모터 실습 한번 해볼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터에서 회전자 탈거하고 장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모터에서 뭐 선단장 측정하는 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차량에서 이제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던가 요런 것들 한번 점검하고 분해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남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전기차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오후에 만나 뵙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